안녕하세요. 저는 4살 된 딸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서 그리 엉망진창이라도 이해를 부탁드려요. 일단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딸아이가 돌이 될 무렵에 낯선 번호로 어떤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려 보이는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린 듯이 무슨 말인 건가 싶고 황당했죠.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그때 난생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많이 믿고 지내왔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줬었고 아이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너무 떨리는 마음에 차마 그 전화를 받지를 못했죠. 당황스럽기도 했고 믿기지 않는 그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자 문자 몇 통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오더군요.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장문의 문자로 남편과는 1년 정도 만나왔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저보고 포기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제 남편 없이는 못 산다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랑 얘기한다고 답장을 보냈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만년 같았어요.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퍼부을까를 100번쯤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더군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게 용서해달라며 빌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혹한 적은 있지만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외로워서 몇 번 만나서 같이 술이나 한 잔 마셨던 것 뿐이고 자신은 우리의 가정을 깰 마음이 절대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와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씨름하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작자가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용서해야 하나요? 저는 멍청하게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엔 남편이 바람핀다면 당장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생기고 보니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어요. 참 바보같이 말이죠. 남편은 저만 보면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저는 남편만 보면 울고 불며 화내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쯤이었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딸은 어쩌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책임을 지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자식은 중요하고 우리 딸은 중요하지도 않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없냐고 말이죠. 그러자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안 가면 애를 포기할 것 같답니다. 자신의 자식인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며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대꾸조차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를 준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면서 저더러 자신이 없어도 너는 잘 살 거라고 이해해달랍니다.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자기 없이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융자 가득한 집 주면서 생색 내는 꼴이 너무 황당하고 우습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로 저를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하는 게 가증스러워서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도 생각은 해봤었죠. 솔직히 저도 이혼을 하고 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핀 걸 제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굳이 제 인생도 같이 갉아먹히면서 복수를 하면 저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호 합의하에 이혼 절차 밟기로 했습니다.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말이죠. 그리고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2주에 한 번 딸아이를 보여달래서 평생 안 보여준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도 아이가 있으니 결혼보다도 결정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중간에 그 여자가 또다시 제게 연락을 해서는 정말 집 다 받아갈 거냐고 전화로 난리친 것 빼고는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꽤 걸렸지만 심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집은 팔아버렸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셨죠.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나가서 돈을 벌기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애기가 예쁜 짓 할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 여자가 애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훅훅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긴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살다 보니 정말 많이 편해졌었죠. 아무튼 이 얘기가 이따위로 끝나면 너무 억울할 텐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며칠 전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기만 집에 먼저 보내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기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대꾸도 안 하고 쳐다봤더니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그 여자는 둘 다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라 의심이 간다고 말이죠. 자기가 찾아봤는데 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말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줄줄 말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했고 당신 천벌 받는 거 맞다고. 왜 피하냐고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정면으로 제대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평생 내 아이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꼭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가 제발 네 자식이 아니길 빌겠다고 쉴 새 없이 퍼붓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속이 후련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야 좀 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죠. 지금 며칠 정도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하고 마음을 알 수 없게 되네요. 만약 전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란 걸 알게 되고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도 들고 딸아이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휴가라서 생각도 정리할 겸 부모님과 딸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흔하디 흔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늘 충실했으며 아내와 함께 게임도 같이 즐기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회사에서 오후 반차를 내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었던 남자 신발이
현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눈에 익었던 신발은 저와 와이프가 함께하는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 동생의 신발이었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아직은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대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근래 들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2시간씩 배가 아프다고 안 나오는 일이 허다했었고 하지 않던 산책을 갑자기 나가곤 해서 평소와 행동이 달라 뭔가 미심쩍긴 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다잡으며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는데 하하오 웃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순식간에 달려가서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문을 여는 소리에 뒤로 돌아보고는 두 사람 다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역시나 제가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던 그 동생 놈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냐고 하니까 제 아내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놀러 왔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유부녀와 같이 단둘이서 게임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래서 게임방을 놔두고 왜 집에서 게임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동생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러려고 했다고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성의 없는 거짓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그 동생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진실을 고백하듯이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누나 잘못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네, 누나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둘 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두 사람 다의 잘못이겠죠. 아내와 저는 조용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애도 속지 않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게임을 하려고 부른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눠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둘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도 없는 집에다가 남자를 불러서 게임을 했다는 거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믿었던 신뢰가 깨졌으니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일단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서 아내의 옷들을 집어넣었고 그제서야 아내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른 거라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유부녀가 남자를 집에까지 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상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심지어 연애 때부터 절대 이럴 여자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충격은 훨씬 더 컸었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딱 이 심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버티고 있었고 결국 저는 장인 어른에게 연락을 해 지금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했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를 끈더군요.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타자마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정신을 놓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장인어른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근데 식탁 앞에 앉자마자 장인어른은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게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충격에 충격을 받았더니 눈알이 뒤집어지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앞에 있던 유리 물컵을 아래로 내리쳤고 유리 파편에 긁혀서 제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너무 화가 나서 아픔도 느낄 수가 없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장인은 집으로 가시면서까지 고래고래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더군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나가고 저 혼자서만 그 집에서 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해서 몸 상태가 말도 아니었는데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인 상태로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네요. 다음날 저는 아내와 얼굴을 보고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차를 몰고 아내의 친정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대뜸 한다는 말이 어떻게 매번 오빠만 생각해? 그냥 집에서 게임 좀 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며 나 좀 내버려둬 라고 하더군요.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본인이 그따위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 다잡고 갔음에도 눈알이 또 뒤집히더군요. 정말 제 아내는 저를 호구로 생각했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불 가릴 거 없이 다음날 곧장 이혼하려고 법원으로 간다고 두 사람에게 통보를 했고, 그러니 그 동생이었던 놈이 카톡으로 미안하다 어쩐다 하면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하니까 얼마 안 됐다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미안할 필요 없고 앞으로 네가 책임지고 살라고 하니까 누나를 지금 제가 어떻게 책임지냐. 자신은 사라지는 게 맞다며 호기심에 만난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군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예상대로 만나왔던 게 맞았고 증거도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아내에게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문자로 제 얼굴 볼 자신 없다며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저는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내에게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호감을 가고 만났던 건 맞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기더라고요. 네,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녹음으로 전부 녹음도 해둔 상태이고요. 웬만한 증거는 다 수집해뒀습니다. 카톡, 문자 내용, 입차 내역 등등 말이죠. 근데 증거 수집을 하다 보니 아내가 이 상간남 차를 아파트에 차량 등록도 해놨고 집카드키도 준 것 같더군요. 세부 입차 내역을 보니 3달간 60번은 넘게 오고 갔더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미쳐버리겠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는 백수에다가 동거녀가 있는데도 이걸 숨기고 이따위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거녀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고 모든 걸 끝내려고요. 배신감, 자괴감에 치를 떨었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라 용서를 해줄까도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와 처가의 행동이